사리사 팔랑크스를 이해한다는 일은 긴 창이 더 멀리 찌른다는 상식의 언덕에서 멈추지 않는 여정입니다. 6m 사람의 키 몇 곱을 더한 사리사는 그 길이와 균형, 재질과 결합구, 운반과 보수의 습관까지 하나로 묶여 병사의 하루를 다시 빚었습니다. 이마를 스치듯 반짝이던 앞쪽 촉과 소매는 무게 중심을 전방으로 끌어당겼고, 뒤끝의 철제 꼬리 끝은 흙바닥에 박혀 몸을 세우거나 흔들림을 가라앉혔습니다. 휴식대 병사들은 어깨끈에 그 무게를 나눠 걸어 뼈대의 피로를 덜어냈고, 행군 중에는 나란히 선 두 사람이 서로 각도를 맞춰 창대를 비스듬히 올리며 바람결에도 엉키지 않게 거리를 재었습니다. 두 손을 모두 내어준 구조 때문에 방패는 팔뚝에 고정되는 소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간의 개인 방어력만 놓고 본다면 손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필리포스가 빚고자 했던 것은 영웅담 속 1대1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몸이 같은 욕심과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일정한 호흡으로 선을, 그리고 면을 붙들어내는 하나의 커다란 생물이었습니다. 전방에서 3-4개의 창끝이 동시에 공기를 찢고 뒷줄의 창들이 일정한 각도로 차례차례 낮아지며 창의 층을 이루는 순간 적은 접근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병사가 타이밍을 놓쳐도 빈틈은 뒤에서 내미는 쇠촉이 꿰매듯 메웠고, 옆자리의 호흡이 흔들려도 대열의 리듬은 각자의 불안과 실수를 삼켜냈습니다. 이 리듬, 바로 이것이 사리사 팔랑크스의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 심장을 만들기 위해 필리포스는 훈련을 전례 없이 규격화했습니다. 신타그마라 불린 소전술 단위는 전방 밀집에서 좌우익 기동, 후진과 측면 전개, 급회전까지 지휘관의 구령과 신호에 한 박자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장창의 길이는 전환을 무심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발목과 무릎, 고관절 각도를 표준화해 최소한의 보폭으로 최대한의 각도 변환을 만들어내는 법을 뼈와 힘줄에 새겨 넣었습니다. 앞사람의 발 뒤꿈치가 드는 순간 뒷사람의 발이 앞을 딛는 그 미세한 찰나가 100번, 1000번의 반복으로 몸에 기억되었습니다. 대열 간격은 한치의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았고, 창을 낮추는 높이는 분대장의 구령과 나팔피리의 신호에 맞춰 한 박자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밀집과 완화, 두 간격의 호흡 전환, 방패와 방패가 맞닿는 초밀집으로 정면의 압박을 키우는 방식, 때로는 대형을 얇게 늘려 전선을 넓히는 요령까지, 모든 설계는 한 명의 동작이 아니라 동작들의 화음이 이어지도록 짜였습니다. 종이에만 남은 매뉴얼이라면 그것은 장식이었을 것입니다. 필리포스는 행군과 야영, 야습과 퇴각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훈련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진흙탕과 완만한 경사, 포도밭과 올리브밭 사이 고랑을 지날 때 사리사를 어느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야 서로의 창이 부딪히지 않는지, 장창의 후방 절반을 분해에 묶어 휴대하는 손놀림은 무엇인지, 얕은 하천을 건널 때 촉이 물살에 휘둘리지 않도록 창을 어떻게 뒤집어 쥐어야 하는지, 야간 경계 시 사리사를 말뚝처럼 세워 임시 방벽을 만들어 바람소리와 발자국을 가르는 요령까지 그는 하나하나를 몸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 훈련은 무기 다루기를 넘어 살아가는 방식을 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장창이, 어깨에는 곡식이 아니라 철과 목재가 올라앉았고, 귀는 새벽의 피리 소리에 반사적으로 깨어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호흡에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며 개인에서 집단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보병은 단독으로 나서면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정면은 쇠벽이지만 옆구리와 뒤는 언제나 얇은 막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대답은 병과의 봉합이었습니다. 하이파스피스타이, 팔랑크스의 이음매이자 좌우의 완충제는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대형이 흩어지기 쉬운 요철 구간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큰 방패와 짧은 창, 때로는 검을 들고 벌어진 틈을 문짝처럼 닫았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돌파와 방어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이 하이파스피스타이였습니다. 반면 헤타이로의 기병은 번개였습니다. 팔랑크스가 거대한 강처럼 전장을 가로지르며 적 정면을 눌러갈 때 기병은 그 강이 만든 굽이 적의 곡선과 빈틈을 직선으로 꿰뚫었습니다. 쐐기진을 굳히는 동안에도 팔랑크스의 압박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었고, 기병의 일격은 팔랑크스가 낸 금에 폭발을 얹었습니다. 그 사이 투창병과 궁수, 투석병은 살상으로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얇게 흩뿌려진 화살비는 적의 시선을 훔치고 방패의 각도를 흔들었습니다. 화살과 돌멩이 사이로 말발굽이 파고들 통로의 공백이 서서히 새겨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적 지휘관의 곁으로 화살이 비스듬히 날아들었습니다. 그가 잠깐 하늘을 보는 사이 전선은 이미 물결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병과 간 협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북의 기본 박을 맞추는 것은 팔랑크스, 현의 음색을 바꾸는 것은 경보병과 궁병, 금관의 굉음을 터뜨리는 것은 기병이었습니다. 리듬이 시작되면 적은 어느새 이쪽 박자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가 전장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이제 사례로 들어가시지요. 기원전 358년 필리포스는 일리리안의 강자 바르딜리스와 마주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 형 알렉산드로스 2세의 패전으로 마케도니아의 정예는 무너졌고 국력은 점여졌습니다. 새로운 편제와 훈련이 말이 아니라 힘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바르딜리스는 밀집 방진으로 정면을 단단히 막고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포스는 팔랑크스를 정면에 세워 충격을 받아냈고 대열이 숨을 고르는 순간 하이파스피스타일을 측면으로 굴려 적의 날개에 압박을 걸었습니다. 순식간에 빈틈 방진이 외곽에서 안쪽으로 휘며 균형을 잃는 찰나에 헤타이로이가 쐐기를 박듯 돌진해 적진을 찢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습니다. 승리는 첫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새 무기와 새 훈련의 신뢰를 얻었고 귀족들은 왕의 안목과 의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북서 변경의 위협이 반보 물러서자 필리포스의 시선은 남동 에게해의 관문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응급처치의 장인이 아니라 수술 계획을 가진 의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시험장이 도래했습니다. 테살리아와 포키스를 휘감은 성전의 소용돌이, 특히 크로쿠스 평원이었습니다. 포키스의 오노마르코스는 용병과 경보병, 전차까지 불러 모아 마케도니아식 전진의 변수를 던질 조합을 꾸렸습니다. 필리포스는 먼저 바다를 움켜쥐었습니다. 해상 봉쇄와 기동으로 적의 보급을 조여들여 그가 원하는 시간과 평면에서 결전을 강요했습니다. 평원의 팔랑크스가 줄을 지어 서자 바람이 불 때마다 사리사의 숲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정면에서 본 적은 쇠의 숲만을, 위에서 본 신들은 하나의 무늬를 보았을 것입니다. 오노마르코스의 병력은 한 번, 두 번 기세 좋게 들이쳤지만 촘촘한 창끝과 깊은 층이 밀어붙이는 무게 앞에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필리포스는 추격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좌우 날개에 예비대를 두고 적의 기세가 세 번째로 흔들릴 때까지 박자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병의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 날개가 무너지는 찰나 팔랑크스는 밀도를 잃지 않은 채 각도를 틀어 새로 열린 측면으로 창끝을 정렬했습니다. 적이 받아낼 수 없는 파도가 일었습니다. 전황이 일방으로 기운 뒤에서야 참상이 따라왔습니다. 승자는 테살리아의 지위를 거머쥐며 그곳에 뛰어난 기병 전통마저 흡수했습니다. 북그리스의 지렛대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리사 팔랑크스의 힘은 성벽 앞에서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할키디케 반도의 연맹 도시, 그 중에서도 오린토스는 성벽을 신뢰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공성전을 야전의 변주로 보았습니다. 공성탑과 운제, 공성추, 접근 참호와 갱도를 파는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팔랑크스가 벌어준 공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야전군을 격파하거나 적어도 성문 밖 들판에 묶어두는 동안 공성 장비와 선발 공병이 안전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동식 방패벽이 비를 피하듯 화살을 막아섰고 투석기와 초기 비틀림식 투석기가 성벽 위 수비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벽을 무너뜨리는 기술이라기보다 벽을 무너뜨릴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장의 지배는 성안의 정치도 흔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자들은 투항을 말했고 강경파는 민심을 다잡겠다며 무리한 출격을 택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장면을 몇 차례나 반복해 보았고 결말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결국 안에서 열리거나 오래되어 약해진 지점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돌과 석회로 쌓은 벽이 무너진 까닭은 공성추의 일격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외부의 리듬이 내부의 시간을 잠식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랑크스는 전술의 중심이었지만 결코 무적의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험지와 좁은 협곡, 돌밭과 포도덩굴이 엉킨 고랑은 대형의 호흡을 깨뜨렸습니다. 창끝이 서로 엉키면 면은 순식간에 구겨지고 면이 구겨지면 수백 개의 몸은 개별로 쪼개졌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시간을 집요할 만큼 관리했습니다. 길을 고르고 외교와 기만, 위협과 약속을 겹겹이 써적을 분리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팔랑크스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받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측면을 지킬 하이파스피스타이와 어느 쪽에서건 개입할 수 있는 예비 기병을 아꼈습니다. 도하와 가교, 도로 보수와 배수로 개설 같은 공병의 임무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퇴로를 보장하는 가교 부대는 대형이 흐트러질 때 벌어지는 도미노 붕괴를 막아내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는 리듬을 잃으면 악곡이 무너짐을 알았고 그래서 노래가 끊기지 않도록
언제나 다음 소절을 지휘봉 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팔랑크스의 힘을 떠받친 것은 전술 체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를 흔들어 놓은 재정과 인사, 그리고 일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동부 광산과 새로운 세수를 재편해 상비군을 유지할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균열 속에서 훈련과 병역을 일로 바꿨습니다. 보병의 동무들로 불린 핵심 보병인 페제타이로이는 더 이상 비상 소집된 민병이 아니라 급료와 장비로 결속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를 견딜 어깨와 사리사의 균형을 끝까지 붙잡을 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되풀이된 재집결, 창대 교체와 금속 부품의 보수, 겨울철 진창길과 여름 먼지길을 버틴 발굽과 발바닥, 그 시간이 쌓여 병사가 되었습니다. 나팔의 음색과 피리의 장단은 각 신타그마의 사투리를 벗겨내고 전체 군대의 표준어를 주입했습니다. 전장에서 명령은 짧아야 하고 짧은 말은 훈련으로 미리 길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를 평시에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리사가 모든 물음에 같은 답을 들이대는 열쇠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물이 도랑을 넘치듯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날, 팔랑크스는 얕은 곳부터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대비책이 쌓였습니다. 신호체계는 소리와 깃발을 겹겹이 얹어 중복을 만들었고, 지휘 라인은 대리 지휘와 분산 지휘가 가능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전투가 뒤틀릴 때 마지막 줄은 대열을 되세우는 탱자나무 울타리였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적의 우세 병력을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탄 기병이 한번 흔들면 적의 수적 우세는 더 이상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장치가 고개를 돌립니다. 목적지는 그리스의 심장부였습니다. 아테네와 테베, 서로 다른 자부심을 품은 두 도시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몇 번이고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민군은 전통과 기억으로 무장했고, 전열에는 아직도 마라톤과 플라타이아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추억으로 결속된 임시군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산과 평야에서 사계절을 겪으며 다듬어진 직업군, 피리의 박자에 맞추어 걷고 말발굽의 리듬에 맞추어 찌르는 군대였습니다. 필리포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증명, 그리스의 언덕 위에서 그리스의 방식으로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의 언덕이 그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필리포스는 오른쪽에서 흔들리는 척 물러섰고, 좌익에는 아직 젊은 아들이 말의 목줄을 당기며 창을 낮췄습니다. 오른쪽의 완만한 후퇴는 아테네의 전열을 찢어지듯 길게 끌어냈고, 좌익의 급격한 쇄도는 테베의 정예를 향해 비스듬히 파고들었습니다. 기병의 쐐기가 박히는 순간 팔랑크스의 면은 또 한 번 각도를 바꾸며 새로 열린 측면으로 촉을 정렬했습니다. 전통의 용기와 새 질서의 기술이 마주친 자리에서 리듬은 끝내 세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리사 팔랑크스는 결국 긴 창의 승리가 아니라 긴 시간의 승리였습니다. 창 끝의 길이는 6m였지만 그 길이를 지탱한 것은 수천 번의 걸음, 수만 번의 구령, 계절마다 되풀이된 재집결과 수리, 병과 간의 연습과 실패와 조정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전장을 건반처럼 다뤘습니다. 한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다른 손은 화음을 바꾸어 전체 곡을 살려냈습니다. 고조 앞에 숨 고르기, 박자가 바뀌는 순간의 짧은 정적, 클라이맥스의 강타와 그 뒤를 잇는 여운까지 그는 전투를 소리의 시간으로 지휘했습니다. 곧 그 소리는 가장 큰 울림으로 번져갑니다. 언덕 위에서 바람은 어느 쪽을 더 세게 불었고 어느 대열의 발소리가 먼저 맞아떨어졌는지, 누가 누구의 빈틈을 먼저 알아차렸는지 우리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필리포스의 오른쪽이 물러서는 그 찰나 그의 아들은 왼쪽 날개에서 창을 낮추고 말의 목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사는 그 순간 오래 기다려온 합창이 제자리를 찾은 듯 크게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